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게 우승은 나폴리가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이 승을 가야 될까 아니면 코모가 좀 잘하기 때문에 오버를 가야 될까 했는데 결국엔 퇴장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해서 베티스 물을 잘 잡고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어, 인텔의 핸드무도 좀 아쉬웠고 이길 거면 그냥 1대 0으로 이기지. 그래서 어차피 저녁 경기는 버린다 치더라도 해축이 뭐좀 아쉽네요. 뭔가 언어보도 좀 아쉽고 어, 하지만 뭐 어, 남은 경기들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낮 경기 낮하고 저녁 11경기 그리고 해축 11경기인데 지금 고민이 살짝 되는 게 노르웨이 리그는 어차피 해축이 끝나야 할 거고 좀 지켜봐야 되고 미축을 아마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토요일 경기치고는 경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해축할 때 미축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해서 어, 원래는 제외하려고 했는데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뭐라도 더 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은. 해서 오늘 어, 낮 경기 지금 3시 마감이라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클 FC하고 멜버른 빅토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호주 경기가 이제 2경기 있더라고요. 일단 보면은 이게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일단 오클랜드가 이제 멜버른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홈 어웨이로 이제 2번이나 경기를 치르다 보니 일단 1차전 이긴 팀이 좋죠. 원정 가서 이겼고 그리고 오클랜드가 일단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원정 2번, 홈 1번. 그리고 지금 오클이 리그 1위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득점은 조금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실점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득실이 좀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오클 FC가 좋아요. 그리고 홈에서 워낙 잘해서 이제 한 번밖에 안 졌었기 때문에 멜버른 빅토리는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장이 없어요. 오클 FC가. 오히려 멜버른 빅토리 쪽이 수비 쪽에 약간 부상이 한두 명 정도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볼 땐 오클 FC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배당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클이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인데 최근에 뭐 3연속 무승부도 있고 무가 많이 있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정 3연승 중이고 한 골 차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오클 승만 데려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따라요. 제가 볼 땐. 왜냐면 무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물론 멜버른 빅토리의 그 원정에서의 득점력 뭐 오크래프시의 홈 득점력보다는 이제 안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멀티골 이상을 많이 넣었거든요. 3골, 2골, 2골 이렇게 웨스턴 시드니한테 질 때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언더가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클 FC를 믿는 거죠. 홈에서 이제 실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오클 FC도 보면 홈에서 아예 실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 퍼스 글로리 한 경기 홈에서 그거 말고는 멜버른 시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원래 초에 이제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0대0으로 비긴 게 있긴 한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승이 더 좋을 거냐 아니면 비길 것까지 생각해서 언더로 가야 될 거냐. 근데 요새는 언오버보다는 승패가 좀 더 느낌이 좋아서 아마 승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승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한 6대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세레소하고 후쿠오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레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후쿠오카랑 승점이 같아요. 득실 차이도 별로 없고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살짝 우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레소의 홈이나 후쿠오카의 원정이나 성적이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들도 보면은 크게 차이 안 나서 일단 세레소가 최근에 홈에서 그래도 후쿠오카 상대로 약 우세긴 하거든요. 뭐 아주 앞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레소가 어쨌든 지난번 교토상가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컵 대회. 그리고 후쿠오카도 도야마를 잡았고, 그래서 둘 다 컵 대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리그로만 보면은 일단 후쿠오카가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7경기 3무 4패. 대부분 한 골차 승부 아니면 좀 무승부가 많아서 언더가 많았었는데, 세레소는 가와사키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3연승, 그리고 그 전에 전체적인 그 홈에서의 그 패배를 봤을 때 패배가 상당히 적습니다. 마치다한테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세레소도 보면은 무 아니면 한 골차 승리였어가지고 후쿠오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무승을 좀 탈출해야 되긴 하는데, 원정의 후쿠오카의 득점력 봤을 때 쉽지 않다. 예전에 빗셀고베도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잘했을 때였고, 지금은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세리소도 보면은 뭐 빗셀고베나 교토상가 다득점이 있긴 하지만 한 골 경기도 은근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대1 무가 좀 많았고, 그래서 요것도 셀에서 승무를 보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왜냐면 배당 측면으로 보면은 승 배당이 괜찮은데, 만약에 무승부가 걸린다고 하면은 2대2 무보다는 1대1 무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언더 쪽을 봐야 되는데 언더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 아까 그 오크레프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보는. 그래서 일단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하겠다. 저는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득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점. 뭐 아까 득점 차이가 많이 없는 건 세레소가 실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순수 득점으로만 보면 9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이제 실점률 때문에 무승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최근에 득점력으로만 봤을 때는 세레소입니다. 세레소. 그래서 아주 세레소의 약 우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3시 경기가 끝나는 거고, 이제 FC 서울하고 수원 FC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수원 FC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긴 해요. 7승 1무. 근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상대 전적이 아주 좀 컸다고 보면은 요즘 추세는 거의 무너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뭐 홈에서 뭐 전승을 하든 뭐 10년 20년 동안 무패를 하든 결국에 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올 시즌에 또 컵대회 우승한 팀들 보면은 뭐 40년 50년 뭐 100년 넘게 이렇게 우승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상성은 어쨌든 좋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상대 전적이 7승 1무로 압도적인 건 부정할 수 없죠. 최근에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만나면 오버가 좀 많았네요. 자, 그럼 지금 순위를 봐야죠. 지금 순위. 일단은 서울하고 수원FC는 승점 4점 차입니다. 그 압도적인 성적에 비해 최근 성적은 별 차이가 없죠. 득점은 오히려 수원FC가 앞서고 실점이 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FC 서울이 홈에서 승점이 꼴찌예요. 8점으로. 물론 경기 수가 좀 적긴 한데, 그리고 수원FC는 원정에서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이 최하입니다. 최하. 2무 5패. 대구랑 같은데 득점이 2득점밖에 안 돼서 득실에서 밀려요. 그래서 지난번 대전을 이긴 거는 뭐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왜냐면 대전이 지금 2위로 떨어졌잖아요. 전북한테 밀려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전 상대로 이긴 거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2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확실히 홈하고 원정이 다르다 보니
원정 아직 1승이 없는 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2경기 강원하고 포항전에서 득점이 다 없었고, 그리고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득점이 2득점인 겁니다. 괜히 2득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구전까지 이겼기 때문에 리그에서 진짜 오랜만에 이긴 겁니다. 그 대전 코레일을 컵 대회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었고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서울이 4무 3패. 근데 어쨌든 그 무승을 깨냈고 홈에서 지금 연패 중이기 때문에 홈의 연패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FC가 대전을 잡아서 분위기를 타긴 했지만 서울도 어쨌든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 상성도 서울이 앞서고, 그리고 수원의 원정 득점력이면 그래도 요건 서울 쪽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울의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이 서울의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78 정도 주면은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긴 것도 오랜만인데 수원FC가 원정에서 득점이 적다는 이유, 그리고 아직 1승을 못했다는 이유로 FC 서울이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져요. 모든 지표는 이제 뭐 상성, 그리고 뭐 그 승점, 뭐 모든 게 뭐 득실도 그렇고 다 앞서긴 하는데 조금씩 저 정도의 배당은 메리트가 없죠. 1.5, 1.59.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승이 없는 팀이 가장 불안한 게 이 경기를 통해서 1승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차라리 1승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그 1승이 언제 나올까? 그게 오히려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FC 서울 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갈 거면 서울이 그래도 실점이 꽤 적었기 때문에 최근에 언더가 많았어서 수원FC의 득점력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간다면 언더. 근데 갈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 괜히 언더 갔다가 이거 말도 안 되게 또 오버 나올 수가 있어서 배당 대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FC 서울 승이나 수원 FC 언더나 뭐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건너뛸게요. 이게 배당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 경기는. 자, 화성FC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하위권입니다. 승점 9점.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성적이 좋죠. 7승 3무 2패로. 득실도 괜찮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서울 이랜드가 좋긴 한데 딱 하나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이랜드가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이고 원정에서 성적은 해볼만 해요. 화성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점 차이도. 그리고 막 크게 부상 여부도 없고 경고 누적이나 퇴장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 예전에 한번 컵 대회에서 이제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었는데 두 팀이 전적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화성FC의 요새 가장 안 좋은 점은 이제 원정 연패였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천안시티 상대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너무 안 좋긴 한데 원정도 결국엔 졌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예요. 최근에도 김포나 부천 원정에서 한 골 차로 졌고. 근데 이제 이랜드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에 뭐 부산전부터 시작해서 충북 청주를 빼면은 한 골 넣은 경기가 그 안산전밖에 없긴 해요. 김포, 성남, 경남, 부산, 뭐 천안시티, 부천 다 이제 2골 아니면 3골씩 넣어서 득점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랜드가. 그래서 이 배당도 지금 이랜드 쪽으로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화성이 홈이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최근에 천안시티 아니면 전남한테 질 때도 한 골을 넣었고 예전에 충북 청주라든가 경남, 충남하고 다 비길 때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이랜드가 홈보다 과연 원정에서 득점력이 아주 좋냐라고 봤을 땐 홈에서는 3골, 4골까지 넣었는데 원정에 3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만에 하나 이랜드가 두 골을 못 넣는다. 최근에 원정 3경기 연속 두 골씩 넣긴 합니다. 지금 페이스가. 근데 뭐 수원 삼성전이라든가 인천 아니면 그 경기 말고 없긴 한데 두 골을 못 넣었을 경우에는 화성의 승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화성FC가 비벼가지고 뭐 비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오버 가려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게 그겁니다. 화성이 예전에 경남이나 충남 상대로 1대1로 비겼던 전적들, 그리고 이랜드가 골을 넣으면은 이제 이랜드 승무로 보겠는데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화성의 역배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선 역배를 봤으면 아마 오버를 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이랜드 승무로 보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는 배당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느낌은 무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된다. 무나 핸디무 노린다면 그런 식으로. 자, 충북하고 안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충북하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적이 좀 있습니다. 충북이 안산 상대로 전적이 괜찮더라고요. 특히 홈에서는 2번 다 이겼고, 그래서 상성은 충북이 좋고, 지금 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점이 3점 차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안산의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충북보다 이제 물론 이제 충북이 실점도 좀 더 많긴 한데 득점이 좀 앞서기 때문에 득실은 오히려 충북이 더 좋고 이 천안시티하고 두 팀이 한 자릿수 득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정에서도 3득점밖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비빌 거는 충북이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예요. 원정. 대부분 득점을 원정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홈에서 득점은 얘네도 3득점밖에 안 되긴 합니다. 경기 수가 2경기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나마 노려볼 만하다. 안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 전남전 4실점. 최근 뭐 홈에서 수원 삼성이랑 비겼지만 3실점. 부산한테 2실점. 일단 실점이 아주 많아요. 물론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합니다. 충북이. 근데 그게 원정이었고 홈에서는 최근 2경기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한테 지긴 했지만 이랜드 원정도 비겼던 팀이고 해서 요게 배당을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충북 승에 대한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그래도 원정에서 천안시티도 잡은 적이 있고 물론 천안이 꼴찌긴 하지만 득점력 충북도 근데 득점이 수원 삼성전 빼면은 살짝 좀 애매한데 안산은 그래도 경남을 이겼잖아요. 경남 홈에서 오히려 천안시티 이긴 상황이 이제 그 이후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일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최근에 이긴 게 안산이긴 합니다. 해서 요것도 그래도 충남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느 부 가기가 좀 애매하네요. 요건 안산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안산이 뭐 득점을 해줘서 이제 지면은 뭐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겠는데 뭔가 1대0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충북 승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충북 청주 승무. 충북 청주 승무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을 아주 살짝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인데 요새 너무 실점만 많아가지고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거의 한 반은 왔죠. 반. 자, 나고야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야하고 우라와. 자, 오늘 일본 리그가 2경기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K리그라서. 자, 상성은 일단은 그래도 홈에서는 우라와 상대로 강하긴 했는데 최근에 살짝 우세 정도? 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까지 보기엔 좀 애매하고 살짝 우세 정도? 그렇게 보고 이 나고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순위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고야 요코마리가 지금 강등권에 있거든요. 특히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승점이 한 자릿수고 예전에 우승을 다투던 팀인가 그런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고야가 17입니다. 승점이 17점이고 우라와하고는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요. 득실도 당연히 다 안 좋고 우라와에 비해. 그나마 이제 우라와가 이제 홈에서 승리를 많이 따고 원정에서 좀 무가 많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이제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원정에서도 패배가 적어요 우라와는. 그래서 나고야가 이제 원정 우라와기 때문에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뭐 결장도 크게 없고 그렇고. 근데 뭐 우라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고야가 최근에 이제 워낙 좀 무가 많았잖아요. 3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최근 4경기 무패라서 흐름이 좋긴 한데 뭔가 승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고야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요새 다득점을 전에 이제 홈에서 몇 번 하긴 했는데 최근에 또 원정이긴 하지만 득점이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 3경기 연속 언더긴 합니다.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홈의 연승을 이어가는 그 시점에 간바한테 한번 잡힌 게 좀 크다고 봐요. 그때 홈에서 몇 연승 중이었지? 6연승이었나? 근데 이제 그 연승이 좀 끊기고 그때 홈 원정 포함해서 또 5연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승이 끊겼는데 최근에 니가타, 뭐 FC 도쿄, 가와사키전까지 비기면서 다시 또 3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우라와도 보면은 원정에서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패배도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최근에 승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고야도 우라와 상대로 쉽게 이길 것 같진 않다. 요 경기는 무승부가 좀 유력하긴 해요. 그렇다고 우라와가 원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여서 풀행 가기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나고야가 그래도 홈에서 뭐 요코마리 그리고 뭐 산프이로 뭐 등등 다 이겼던 경기들을 2골씩 넣었기 때문에 은근히 득점력이 좀 있어요 홈에서. 그래서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다는 게 오히려 우라와 프렌을 잘 갈 수가 없다. 그냥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완벽한 좀 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보고 그다음 멜버른 시티하고 웨스턴 유나이티드 가도록 할게요. 자, 호주 두 번째 경기인데 일단 멜버른 시티가 웨스턴 유나이티드 상대로 최근 홈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멜버른 시티가 웨스턴 유나이티드 원정을 가서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제가 그때 이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적중했던 경기인데 오버를 가고 프렌을 갔던 경기입니다. 왜냐면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잘했거든요. 6연승도 하고. 근데 멜버른한테 상성에서 좀 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대0으로 발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상성도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3대0을 뒤집긴 좀 어렵지 않나. 1차전 패배가 좀 크고 멜버른이 또 최근에 홈에서 성적도 좋고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뉴캐슬 제치 빼고는 무승부조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리그에서도 2위를 했는데 홈 성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뭐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하지만 뭐 득점력은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앞서긴 하지만 실점이 적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워낙 큰 점수차로 이기다 보니 이기는 건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또 원정에서 이기면서 올라가는 게
멜버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웨스턴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버가 워낙 많은 팀이다 보니 오히려 멜버른은 홈에서 이길 때 이제 무실점 경기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언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멜버른 생각하면 언더, 웨스턴 유나이티드 생각하면 오버. 그래서 요거는 배당을 떠나서 확률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면 멜버른이 어쨌든 이기든 뭐 지든 예전처럼 무실점으로 끊어내긴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실점률을 봤을 때. 그리고 지난 원정에서 무실점을 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웨스턴이 그래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그래서 요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멜버른 시티. 오히려 당연히 3대0으로 이기니까 홈에서도 더 쉽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차라리 배당이 적더라도 뭐 박빙으로 이기든 아니면 역배 터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웨스턴 유나이티드 풀엔을 가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홈인 멜버른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일단 원정팀이 선제골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홈이니까 홈팀이 골 넣을 확률이 좀 크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 홈팀이 먼저 골 넣으면 그냥 무너지면서 뭐 1대0,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정팀이 선제골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제 그림입니다. 그림. 해서 오버 봅니다. 요 경기. 자, 그 다음 울산하고 김천상무 가도록 할게요. 자, 울산 김천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이 홈에서 김천상무 상대로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지금 20년도 이후에 전적들을 보면은 3승 2무입니다. 그만큼 상성에서는 좋고, 그리고 울산이 지금 김천상무하고 승점이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거든요. 오히려 득실에서는 김천상무가 더 좋습니다. 실점은 같은데 득점이 더 좋고. 그리고 홈의 울산 성적이나 원정의 김천상무 성적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울산이 그렇다고 홈에서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이 앞서고 있는 건 김천상무하고의 상성에서 그냥 최근에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울산의 흐름인데 무패긴 해요. 5경기 3승 2무. 뭐 인천전 컵대회까지 포함해서 지난 강원전 비겼고, 제주 비길 뻔한 거 기퍼가 그때 PK 막았나? 그래서 이겼고, 최근 포항, 광주. 그러니까 울산도 확실하게 이긴다는 그런 느낌이 없긴 합니다. 요새 페이스를 보면 운이 따라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김천상무도 예전에 수원FC 아쉽게 졌던 그 2대3 패배, 그리고 최근에 뭐 포항 원정도 잡고 그랬지만 요새 살짝 불안해요. 광주전 지고 나서 강원한테 4대0으로 이기더니 부천한테 결국 컵대회도 떨어지고 연장 가서 뭐 최근 제주전도 비기고 해서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살짝 좀 예전의 그 느낌만큼 흐름이 좋진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상성도 이제 밀리기 때문에. 해서 뭐 득점력이 앞서긴 하는데 원정이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울산도 최근에 이제 뭐 리그 4경기 무패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광주전을 이겼잖아요. 5월 초에. 그리고 김천상무도 보면은 최근 강원 원정 광주전 지긴 했지만 4대0으로 이겼던 점 생각하면은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나. 근데 이게 최근에 김천상무가 2대3 패배, 뭐 2대1 승리, 뭐 4대0 승리, 예전에 FC 안양 3대1 요런 그 경기들을 봤을 때 오버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뭐 울산도 오버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홈에서 뭐 대전 2대3, 강원 1대2, 뭐 광주 3대0. 그래서 울산이나 김천상무나 어느 쪽이 뭐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득점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로 가야 될지, 비슷하니까 또 무승부를 봐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김천상무가 원정에서 흐름이 아주 좋았다면 아마 무승부에 좀 가까울 텐데, 이게 어쩔 때는 뭐
뭐 다득점에서 이기고 또 어쩔 때는 지고 이러다 보니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결정했어요. 무보다는 오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뭔가 승패로 갈릴 것 같아. 울산이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든 뭐 원정 역배가 터지든 저는 오버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전 대구 가도록 할게요. 대전 대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전이 1위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대전이 유독 대구 상대로 최근에 성적이 좋았는데 3연승 중입니다. 전체 성적도 앞서는데 최근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3승 1패. 근데 3연승 중이고, 자, 대전이 좀 아쉬운 게 지금 홈 성적이거든요. 원정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홈에서 성적이 안 좋고, 대구는 오히려 홈에서 좋은데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아까 수원FC랑 같죠. 2무 5패. 제주까지 해서 요 세 팀이 원정 승리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대구가 조금 비벼볼 만한 건 원정 득점력이 그래도 좀 있다. 7골. 그리고 대전이 원정에서 두 자릿수 득점인데 홈에서는 5득점밖에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득점력은 원정 대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물론 세징야가 이제 부상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대구가 최근에 뭐 FC와 안양 상대로 이제 컵 대회 리그 다 이제 이기고 비기면서 두 경기를 이제 원정 무패긴 하지만 그 전에 전북, 수원, 뭐 광주 실점이 꾸준합니다. 이겼던 경기들도. 그래서 대구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대전이 지금 연패 중이에요. 연패.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로만 따지면 3경기긴 한데 전북한테 이제 컵 대회 졌죠. 그리고 리그 이제 2경기 무승부였다. 수원FC한테 0대3으로 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 또 득점이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홈에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리그로만 보면 2경기 무득점이라서. 그래서 대전 승을 간다기보다는 대구의 이제 득점력 그래도 원정에서 꾸준히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오버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뭔가 이게 대전 승리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대전 승무 보긴 할게요. 홈이니까. 최근에 상성도 좋고. 걸리는 게 이제 최근 득점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도 질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대구의 그 원정 승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대전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솔직히 패배로 치면 진 거는 수원 FC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대전의 홈에서의 그 득점력이나 경기 결과들을 보면 0대2, 1대1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전 승무 보지만 이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할 확률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 경기는 이게 뭐 애매합니다. 승가자니 무가 걸리고 언어보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대구 생각하면은 그냥 오버 찍으면 맘 편한데 대전이 뭔가 득점력이 저조해서 2골 넣어줄 것 같지 않고 뭐 좀 애매하네. 대구는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네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 성남하고 부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자, 일단 반반입니다. 반반. 최근 홈에서의 기준. 근데 이제 성남이 최근 부산한테 연패 중이긴 해요. 가장 마지막 경기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반반이지만 부산이 최근 분위기는 더 좋고
일단 성남이 원래 무패를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득실은 부산이 좀 더 앞서긴 하는데 성남이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긴 했거든요. 근데 부산이 원정 무패팀이라 그게 좀 걸립니다. 3승 1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이 퇴장이 한 명 있긴 한데 그 선수 비중이 좀 적어요. 대부분 교체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골을 두 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난번 아마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그 뭔가 이제 흐름이 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부산이 계속 다득점을 했거든요. 이랜드 전부터 지금 그 수원 삼성전까지 계속 멀티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을 땐 3골도 넣었고. 그래서 성남 입장에서 보자면 한참 무패를 하다가 수원 삼성전 이제 2대3, 이랜드 1대2, 전남 1대2, 천안시티 1대1. 결국 지더라도 계속 골은 넣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3연패를 당해서 좀 아쉬운데 부산이 뭐 지난번 퇴장이 없었다라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성남 부산은 타이밍상 성남이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부산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성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승부를 봐도 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무를 봐서 무가 나오면 좋은데 무승부 가기가 좀 꺼려지네요 이게. 그렇다고 두 개를 동시에 가기에도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성남이 그래도 득점이 4경기 연속 꾸준했다는 거, 그리고 부산도 지난번 퇴장만 아니었으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부산은 오히려 무가 별로 최근에 거의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 어쨌든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오히려 언더로 빠지는데 이 2배 넘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해축은 그래도 좀 일찍 옵니다. 한 3, 4시쯤에 올게요. 3, 4시쯤에. 경기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하는 거 봐서 좀 일찍 끝나면 미축도 같이 하는 걸로. 다만 이제 조합은 방송은 좀 일찍 하지만 조합은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한 늦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3시 마감이니까 이 낮 경기 조합도 빠르면 뭐 방송 끝나고 1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늦어도 2시 안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 1시 반? 늦어도 1시 반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천안시티. 자, 경남 같은 경우 지금 천안시티보다는 순위가 좋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승점이 11점으로 천안시티랑은 좀 차이 납니다. 7점. 그리고 천안시티가 그 안산하고 이제 득점이 저조하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실점이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득실도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경남이 많이 좋고, 특히 천안이 이제 원정 전패입니다. 유일하게 5번에서 5번 다 졌기 때문에 경남도 홈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남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1승 2무로 진 적이 없더라고요. 천안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 연패긴 합니다. 충남이랑 부천한테 3골씩 먹혀가지고. 근데 그 전에 김포나 충북 잡을 때 2골, 3골씩 넣었던, 그리고 전남 상대로도 2대2. 그래서 아예 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홈에서. 근데 이제 천안은 보면은 성남하고 지난번 비기긴 했지만 수원 삼성, 화성, 그리고 뭐 인천, 이랜드 질 때 이제 멀티골 이상을 계속 실점했었어가지고 한 골 먹혀서 졌던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원정. 김포랑 비기긴 했었네, 컵대회. 근데 결국 그것도 연장 가서 졌고. 요 경기는 그래도 경남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언오버는 천안의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그냥 경남 승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 11경기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녁에 있는 경기, 저녁에 있는 경기가 아니고 이제 새벽에 있는 경기 어떻게 갈 거냐면 노르웨이는 일단 안 갑니다. 해축이 끝나야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이 미축 MLS 요거를 만약에 해축 분석하면서 해축에 갈 게 너무 많으면 미축은 이제 포기하는 거고 해축 해봤는데 마땅히 갈 게 없고 오늘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미축을 껴서 가든 미축을 따로 가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가게 되면 따로 가긴 갈 거예요. 겹쳐서 가진 않을 겁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이제 내일은 낮 경기가 오늘보다 많고 축구도 오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잘 준비해서 주말 성적을 좀 좋게 해외 축구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노르웨이 리그는 몇 번 지켜보다 갈 거고 미축을 해축 대신한다고 보면 되고 낮 경기는 그대로 가되 계속 했다 말았다 했잖아요. 해축 때문에. 꾸준하게 갈 거고 비중도 뭐 항상 해축이 1순위였지만 이제 해축이 끝났고 미축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미축이나 낮 경기는 그날 그 경기 상황에 따라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는 걸 무조건 1순위로 갑니다. 뭐 낮 경기라 해서 뭐 비중을 소소하게 가거나 그러진 않고 거의 동일시하게 갈 거예요. 해외 축구가 개막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마 6월부터는 좀 뭔가 좀 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5월도 어영부영 이렇게 뭔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싸리 그냥 해외 축구가 끝나면 6월부터는 뭔가 좀 정해서 갑시다. 뭐 조합도 하루에 뭐 정해진 만큼만 가고 아예 그냥 다 오픈을 해서 그날의 경기 결과를 그 다음날 어제는 몇 조합을 갔으며 배당을 뭐를 갔는데 수익이 얼마나 났다. 요거를 6월은 아예 그냥 그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익 부분은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는 사람마다 그 금액도 다르고 내가 똑같은 배당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0원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그냥 풀베팅 기준으로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상한선이 이제 10만 원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해야 오히려 저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낮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고 저는 이따 오후에 해외 축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해외 축구 마지막 경기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맛저들 하시고요. 맛점들 하시고요. 좀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